자, 3번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저항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를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요건 기억이 나지. 자,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 이 비저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저항은 그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마다 길이와 면적이 동일할 때의 저항을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비저항에다가 뭘 곱해주면 단면적 분의 길이를 곱해주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문제 줄 거 볼래?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줄 거 볼래? 문제에.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이용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비저항이 동일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물질이니까. 그런데 또 문제에서 길이는 모두 같다, 길이도 모두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저항은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단면적 얼만데? 16이잖아. 그럼 4, 4, 16분의 1. 5, 2, 10분의 1. 맞지? 3, 6, 18분의 1. 왜냐하면 단면적을 구해서 역수치해야 저항이 되니까. 그러면 저항이 제일 큰 건 누구? 나. 그럼 두 번째로 큰 건 가. 제일 작은 게 다. 나, 가, 다니까 다 몇 번이야? 3번. 요래 가면 되죠. 요게 핵심이지? 비저항에다가 단면적 분의 길이를 곱한 것이 저항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복수 한번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저항의 연결.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똑같아. 직렬 연결하고 뭐 배우고 있어? 병렬 연결 배우고 있지. 자, 직렬 병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직렬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각각의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 일정하다. 전체 전류나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동일하다. 반면에 병렬은 뭐가 동일하다?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표현보다는 동일하다는 표현이 좀 더 낫겠다.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만 알면 돼? V 콜 IR. 요 정도만 알아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사실은. 볼까? 야, 여기 지금 1옴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 그럼 직렬 연결 아니야, 이거 두 개는? 그럼 빨리 표시하자. 여기 2옴에 흐르는 전류도 몇 암페어가 돼야 된다? 2옴에 흐르는 전류도 당연히 1암페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V는 IR이니까 2옴과 1암페어 곱하면 몇 볼트가 되는 거야? 2볼트가 되고 1옴과 1암페어 곱하면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1볼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 골라보자. 근데 여기 2볼트의 전압이 걸렸고 여기 1볼트의 전압이 걸렸거든? 그러면은 전체 전압은 몇 볼트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 전압은 3볼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직렬은 전류가 동일한데 뭘 나누어 가진다? 전압을 나누어 가진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색이 고쳐라. 몇 암페어? 1암페어. 고치시고요. V는 몇 볼트? 3볼트. 됐죠? 자, 소비전력 뭐 얘기하는 건데 소비전력은 P 이야기하는 거잖아. P. P는 뭐 곱하기 뭐예요? V 곱하기 I가 P고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I 제곱 R도 가능하고 I 대신에 R을 분의 V를 집어넣으면 R 분의 V 제곱도 가능은 하다. 여기서 뭐 간단하죠? 2 곱하기 1 해서 몇 와트? 전력 2와트. 1 곱하기 1 해서 전력 몇 와트? 1와트. 그러면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몇 배 크다? 2배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7번에 왼쪽 그림은 누가 봐도 직렬 연결이고 오른쪽 그림은 누가 봐도 병렬 연결이다. 그지? 자, 볼래? 요거 두 개 합성 저항이 얼마야? 합성 저항이라는 건 직렬 연결일 때 두 저항을 뭐 하면 되지? 더하면 되지. 그럼 10하고 20 더하면 몇 옴이야? 합성 저항이 30옴입니다. 전체 합성 저항이. V는 IR, I는 R분의 V니까
30분의 3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분의 3 R분의 V 해서 몇 암페어? 바로 0.1암페어. 됐죠? 그러면은 전체 전류나 각각의 흐르는 전류랑 같아야 되니까 적어줄래? 여기도 0.1암페어, 여기도 0.1암페어. 이렇게 가는 거죠. 됐냐? 그리고 V는 IR이니까 0.1 곱하기 10 하면은 몇 볼트? 1볼트. 0.1 곱하기 20 하면은 몇 볼트? 2볼트. 확인해봐. 1볼트 더하기 2볼트는 3볼트잖아. 희재야. 지금 지난주도 늦고 이번 주도 늦었지? 자꾸 늦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그 20ohm이나 10ohm이나 전체 전압이 3볼트로 똑같지? 그럼 적어라. 여기 걸리는 전압도 3볼트, 여기 걸리는 전압도 3볼트 이렇게 가는 거잖아. V는 IR이지? I는 R분의 V니까 10분의 3 해서 적을래? 0.3A, 20분의 3 해서 0.15A. 요거 적어줘야지. 그러면은 자, 요거 가능하지? 여기서 0.3이고 여기서 0.15니까 전체 전류까지 적어줘라.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0.3과 0.15를 합한 0.45A. 이게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33조. 뭐가 됐냐? 답 찾아보자.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저항은 어딥니까? 0.3이 가장 많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C가 되겠네. 전체 저항은 얘들아, 전체 저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구해놨잖아 이미. 전체 저항은 가가 몇 ohm이야? 30ohm이잖아. 맞지? 우리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지?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더해서 뭐 한 것이? 역수 취한 것이 전체 저항이잖아.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지 얘들아. 봐봐. 집안 봐봐. 전체 전압 몇 볼트야? 3볼트지. 전체 전류가 몇 암페어야? 0.45암페어잖아. 그럼 V는 IR, R은 I분의 V. 이것도 가능하지. 전체 저항은 I분의 V니까 0.45분의 3.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거 3배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지? 3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0.15분 여기 3배 해봐야 0.45분의 9잖아요. 그러면은 35 안 나오니까 뭐 틀린 거고요. 2배 아니니까. 3배 아니니까. 회로 전체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야,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좋은데 시간은 안 주어졌어. 그러니까 VIT잖아. 적어볼래?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을 동일하다고 보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동일한 시간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럼 봐봐 얘들아. V 얼마야? 3V제. I 얼마야? 0.1이지. 곱해봐. 얼마야? 3T잖아. 3T. V, I, T. 3T. 요거는 V, I, T니까 얼마야? 3 곱하기 0.45 곱하기 T니까 야, 3 곱하기 0.1하면 이거 0.3이거든? 3 곱하기 0.45 하면은 4.5배이다. 맞는 것 같은데? 4.5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가 얼만데? 가는 0.3이고 전기 에너지가 나는 3 곱하기 0.45잖아요. 맞죠? 그럼 몇 배 하면 돼? 4.5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 자, 9번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혼합 연결이라고 해서 직렬과 병렬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시험은 이런 게 나오죠. 왜냐면 직렬만 있고 병렬만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자, 봐봐.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잖아. 왜? 이렇게 저항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렇게 저항이 있고 가다가 이렇게 병렬 연결돼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어떻게 풀었어? 요거 일단 뭘 구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뭘로 보고 풀었어? 직렬로 보고 풀었잖아. 비슷한 건데 요거 두 개는 무슨 연결돼 있지 지금? 직렬 연결돼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 결국 저 2ohm하고 R하고 저항을 합성 저항 구하면 이거 맞냐? 합성 저항 2 플러스 R. 그럼 요 저항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밑에 6ohm이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냐? 자, 봐봐리. 지금 저항 2옴의 2A를 표시해봐. 2옴의 2A 흐른대. 이렇게. 여기 2A 흐른대. 근데 2옴하고 R은 두 개가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표시해. 여기도 몇 A 흘러야 돼? 여기도 이렇게 2A가 흘러야지. 문제 없지? 그 다음 전압 몇 볼트라고 되어 있어? 2옴에 4볼트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일단 몇 볼트야? 4볼트. 당연하겠지. V는 IR이기 때문에 2옴 곱하기 2 하면 4볼트 나와야 되거든. 근데 칠판 봐봐. 지금 요 두 개 합성을 하면 요거 자체는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요 하나랑 요 하나에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 이렇게 볼 수 있냐?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때야 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병렬 연결이니까. 근데 보니 6옴에 몇 볼트가 걸렸어? 6볼트가 걸렸지.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렸어? 여기 6볼트가 걸렸어. 그러면은 2옴과 R에 합쳐서 몇 볼트가 걸려야 돼? 똑같이 6볼트가 걸려야 된다고. 그럼 여기 적어. 여기 몇 볼트가 되는 거야? 2볼트가 돼야지. 그래야 4 더하기 2면 2볼트 나오잖아요. 됐어? 그리고 요건 쉽잖아. V는 IR이니까 6옴 6볼트니까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되어야 되는 거야? 1암페어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위쪽 라인에 2암페어, 아래쪽 라인 1암페어니까 아마 전체 전류는 적어주자. 몇 암페어가 될 것이다? 3암페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 2볼트고 2암페어제 V는 IR, R은 I분의 V니까 요 R은 2암페어분의 2볼트 해서 몇 옴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1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빈칸 채워보자. R에다가 집어넣어라. 1옴 집어넣으면 되고. 전압 1옴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였지 아까? 2볼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옴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하면 돼요? 이렇게 1암페어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요거 두 개가 직렬이냐 병렬이냐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넓게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10번 볼게. 자, 10번에 전류와 전압 그래프 주어졌지? 야, V는 뭐야? IR 아니야? 근데 지금 I도 주어지고 V도 주어졌으니까 뭘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저항 R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저항 R은 뭐분의 뭔데? 저항 R은 I분의 V잖아. 적어라. 이 그래프에서 결국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항 R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A의 저항은 0.25분의 5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0옴이 되겠네요. 0.5분의 5는 몇 옴이 됩니까? 10옴이다.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은 A가 B의 2배이다. 오케이. 자,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을 얘들아 쌤이 그런 얘기했지. 쌤 봐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이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직렬 연결은 두 저항을 더하잖아요. A와 B를 병렬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같은 게 아니고 고칠래? 뭐가 똑같은 거야? 전압이 똑같은 거지. 전류는 저항에 따라 다르게 걸리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입니다. 10번도 바로 봐봐. 야, 이거 방금 했던 건 똑같은 거잖아. 기울기가 저항 맞지? 그러면 0.25분의 값도 똑같네. 요거 몇 옴? 20옴. 요거 몇 옴이야? 10옴이야. 자, 2번 봐봐. 6V 장치에 A, B를 직렬 연결할 때 한대. 그럼 이거잖아. 20옴 하고 그 다음에 10옴입니까? 요거 두 개를 직렬 연결했잖아.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 R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전체 합성 저항 R이 30옴이 돼야 되겠지. 두 개 더 했으니까. 그리고 전체 전압 V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6V래. 그러면은 V는 IR, I는 R분의 V 얼마? 0.2A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뭔데? 전체 소비 전력을 물었잖아. 소비 전력은 뭐야? V 곱하기 I니까 6 곱하기
0.2 단위는 와트를 써주면 되죠. 됐나요? 여기 답이죠. 됐어요? 그 다음 자 11번도 한번 보자. 자 11번에 문제에 줄 거 봐. 동일한 전구. 얘들아 동일한 전구지. 그럼 이거 지금 전부 저항이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저거 여기도 저항이 R이라고 적고 여기도 저항이 R이고 전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저항이 R이야. 여기까지 했어? 근데 요거 두 개는 무슨 연결이야? A, B가? 직렬 연결이잖아. 그러면 합성 저항이 몇 R이야? 2R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합성 저항 요거 2R하고 밑에 있는 저항 R이 무슨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병렬은 뭐가 똑같지? 전압이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도 전압 V, 여기도 전압이 V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V고 요 AB 전체에 걸리는 전압도 얼마라는 거야? V라는 거야. 그럼 전류 I는 뭐 여기서는 뭐가 되노? 여기서 전류가 I가 뭐가 되노? I는 R분의 V지. 이렇게. 여기 전류는 어떻게 되노? 2R분의 V지. 그럼 어떻게 하자? 여기가 2I라고 두자. 2대 1이잖아. 봐봐. 요 값이 지금 2대 1이잖아. 2대 1. 여기 2고 여기 1이잖아. 비율이. 여기 2I로 두고 여기는 각각 얼마로 두면 돼? 이렇게 똑같이 I로 두면 되는 거잖아. 직렬은 똑같이 흐르니까 전류가. 그럼 다 풀었지. 전압은 여기 뭐야? 2IR이 V잖아. IR은 얼만데? 2분의 1V잖아. 결국 뭐야? 전체 전압 V를 A와 B가 각각 반반씩 가져가는 거네. 그럼 각각의 전압과 각각의 전류 다 구해놨잖아, 내가 지금. 그럼 기억해. 전류 세기는 P는 얼만데? 적어라. 여기가 P잖아. 전체 전류니까 위쪽에 I, 아래쪽에 2I. 그럼 전체 전류는 몇 I가 돼야 돼? 3I가 돼야지. Q는 요거밖에 안 흐르잖아. I밖에 안 흐르잖아. Q는 뭐가 돼야 돼? I가 돼야 돼. 그럼 3I는 I의 몇 배이다? 3배이다 하면 되지. 소비 전력은 A는 2분의 1 VI. 적어볼까?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I. 이렇게. C는 2I랑 V니까 2VI. 누가 봐도 1대 4인데 A가 C의 4배가 아니고 C가 A의 집중 4배가 돼야지. 틀렸지 이거.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C는 V, B는 2분의 1V, C가 B의 몇 배? 2배.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가야지. 됐어요? 넘어가 볼래? 페이지. 자, 축전기 한번 보자. 축전기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축전기는 뭐냐면 두 개의 금속판이 있으면은 이 두 개의 금속판에 뭘 만들어주냐면 전위차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한쪽이 플러스 극이고 한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금속판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플러스에 연결된 금속판을 뭘로 만들어주니? 플러스로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는 전원을 분리해도 서로 간에 인력이 있다 보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뭐 하면 다른 저항을 연결하면 이제 이 전위차 때문에 전하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 금속판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 전하량을 증가시키려면 뭔가 더 큰 플러스와 더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 첫 번째, 전압이 더 높은 전지를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왜냐면 금속판이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대전되거든. 금속판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 자, 이거 기억나나? 전하 용량은 뭐에는 반비례한다고 했냐면 뭐에 비례한다고 했냐면 단면적이 뭐 할수록 금속판의 단면적이 클수록 많은 전하를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리 있지. 두 금속판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은 전하를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를 줄인다 가능하지. 그리고 축전기의 두 금속판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전하가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아예 축전기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역, 니은이 돼야 되는 거야. 그 5번 문제 한번 가볼래? 5번 문제 가보면 요게 이제 앞에서 한 풀었던 문제야.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지금 왼쪽에 이제 제일 왼쪽에 전원 장치가 있지 얘들아. 요게 전원 장치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요걸 딱 스위치를 A에 연결하잖아. 스위치를 A 연결하는 과정은 충전시키는 과정이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뭘 시키는 거야? 충전을 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전원장치의 전압과 두 금속판의 전압이 동일해지면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왜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열도 안 나고 괜찮다. 그 이유가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켜졌다가 잠시 뒤 뭐 했다? 불이 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적으세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충전이 완료됐다. 완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충. 그래서 불이 꺼진 거야. 그리고 이제 스위치 A를 딱 뜯어가지고 B에 딱 연결하잖아. B에 연결하면 적을래? 요 과정이 방전 과정이잖아. 이제 저장된 전압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전구에다가 불을 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축전기는 그렇지. 불이 꺼졌다는 건 충전된 상태고 불이 꺼진 까닭은 고쳐라. 방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충되었기 때문이야. 충전이 완료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후에 S를 B에 연결하면 그렇지. 완충됐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겠지. 답 뭡니까? 기역, 디귿이 답이 됩니다. 됐냐? 자,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두 가지 운동을 한다. 적어볼래? 요 가와 같이 전자가 회전 운동하는 걸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궤도.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운동을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에 모든 원자는 N극과 S극을 가지는 겁니다. 요거 기억나지? 자, 봐. 내가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항상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주고 그 화살표 방향이 무슨 극이다 했지? N극 방향이라고 했지. 이건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쌤 봐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항상 전자 이동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내 엄지손가락 어디 가리키고 있어? 아래쪽 가리키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아래쪽으로 화살표 그려주고 B가 N극, 그 다음에 A가 S극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이건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 전자가 스핀 운동. 그럼 전류는 반대로 흘러야죠. 이렇게.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기억. 그림 가에서 전자가 회전운동함으로 고치세요. 전류는 같은 방향 아니고 반대 방향. 가에서 전자의 운동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A가 S, B가 N극. 쌤이 다 적어놨잖아. 나에서 전자의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C가 S극, D는 N극. 가와 나의 효과 때문에 원자도 두 극을 가진 매우 자석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배웠잖아. 뭐 배웠니? 자, 강자성체 배웠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 배웠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 배웠지. 뭘로 구분했지? 자, 봐라.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생겼을 때 그 외부 자기장하고 어떤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화가 되니까 자석이 오면 그 자석과 인력을 형성한다.
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반대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그래서 외부에 자기장이 오면 자석이 오면 무슨 힘을 형성한다? 청력을 형성한다. 이게 다야. 더 없어 내용이. 그러면 요 내용이 요거 한번 봐. 6번 봐봐. 6번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야 B하고 C는 NS가 보이는데 여기는 NS가 안 보이지. 요런 게 저걸래. 요게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상쇄되면서 없어진다고 했잖아. 반자성체. 야, 요 B에 혹시 구역 보이나? 이렇게 구역 나눠진 거 보이지? 구역 보이면 강자성체. 그 다음에 구역 안 보이면 상자성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가 뭐였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하는데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즉시 자기력이 사라진다. 그 차이였지? 자, 기억.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A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가 아니고 고칠래? A는 반자성체니까 반대 방향으로 잡아된다. 니은 B에서 하나의 자기구역 내에 있는 원자 자석들은 치만 봐봐. 구역을 나누는 이유가 최소한 같은 구역에 있는 놈들은 자기장 방향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은에서. C는 하드디스크 고칠래? 하드디스크 같이 정보 저장을 할 때는 어디에 해야 돼? 강자성체 해야 되잖아. 틀렸습니다. 자, 7번 하나만 더 보고 신도 나가자. 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 한번 볼래 얘들아? 보니까 이거 아까 6번 문제 A 아이가? 6번 문제 A 적으세요. 반자성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외부 자기장을 가했더니 지금 잘 보이나? 화살표 N극이 전부 일제히 어디 가리키고 있어? 일제히 왼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내부의 자기장입니다. 근데 아까 반자성체는 지웠구나.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고 했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 방향은 요겁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외부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자화된 게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돼야지. 그러면 X가 무슨 극이 돼야 돼?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돼야지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을 향할 거 아닙니까? X는 N극이다 해야지. 철은 강자성체니까 틀렸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그렇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얼른 돌아가겠지. 왜? 강자성체가 아니니까. 됐냐? 답 뭡니까?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자. 자, 요거 너희들 요 그림 보고 화살표 한번 연결해 볼래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요 방향 맞지?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그러면 내가 항상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N극, 니은이 S극 해봐. 그럼 자동으로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서? N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그림? S극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간격이 넓을수록 약하고 좁고 밀할수록 강하고. 야, 너희들 나침반 N극이 어디 가리키노? 북쪽 가리킨다 아이가 항상. 야,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보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한다는 거야? 이렇게 북쪽을 향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력선이 남극 쪽에서 나와서 북극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화살표 연결해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반대가 S극.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침판을 넣으면 항상 나침판 N극은 화살표 방향, 북쪽을 가리키는 거잖아. 즉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면 지구의 북쪽은 무슨 극이 돼야 되는 거야? S극이 돼야 되니까 니은극 맞네. 남극은 뭐가 돼야 돼? N극. 오케이. 이렇게 맞는 말이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전류와 자기장 이야기하는 건데, 야, 선생님 봐봐라. 자, 요게 전류제.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 좀 이따 하겠지만, 요게 전류면 요게 자기장이 되는 건데, 직선 도선은 요게 편하겠지, 그지? 요게 전류. 이건 중학교 때도 하잖아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 그러면은, 자, 기억. 자, 지금 자기장 방향이 너희가 봤을 때 어디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 맞나? 그럼 요게 지금 자기장 방향이거든? 요게.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어디 가리키고 있어? 위쪽 가리키고 있지? 그럼 전류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잖아.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 방향은 A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는 비례하니 가까운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도, 야, 전류 세기 증가하면 당연히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도 증가를 해야겠지.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지. 자, 3번 갈게요. 얘들아, 시판 봐라. 요 P점을 기준으로 해서, P점을 기준으로 뭘 하든 A 도선에 가까워질수록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의 영향을 받을 거고, B 도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맞나?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P와 Q에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래. 그러면 당연히, 졸지 말고! P에서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돼? 당연히 A 도선에 영향을 받고, Q에서는 무슨 도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어? B 도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자, A 도선 요거지 얘들아. 그러면은 P점에서 무슨 자기장을 형성하니? 이렇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지. 우리 들어간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지.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지. 그러면은 Q점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해야 되겠지. 누구 때문에? 도선 B 때문에. 그러면 B에도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요 도선 오른쪽은 들어가지만 돌아서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Q는 어떤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잖아요. 둘 다 위쪽 방향이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야, 근데 시판 말해? 지금 여기가 중앙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동일하거든. 근데 P점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 A 도선에 영향을 받고 있지. 거리가 같은데 A 도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전류가 누가 크다는 거예요?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쌤이 표시해놨잖아. 여기 있지?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4번도) 보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자. 우리 A점, B점, C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다 따져보자. 같이. 칠판 봐봐. 너희들 자기장 세기 B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했었어? 물론 비례상수를 써야 되지만 거리 R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엔 비례하는 거 맞지? 칠판 봐. 고개 들고. 자, A점에서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볼 거거든.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그러면 이 A 도선 오른쪽은 무슨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잖아. 보통 선생님은 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니까 A점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서 거리가 D지. D분의 전류세기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점에서 요소까지 거리가 얼마야? 역시나 D잖아. 근데 잘 말해.
전류 이렇게 있지? B점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 D, 전류세기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점에서도 분명히 A 도선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인데 거리가 하나, 둘, 셋이니까 3D분의 I. 내가 지금 적은 건 도선 A가 스몰 ABC에 주는 자기장을 구해준 겁니다. 이제 B 도선을 갑시다. 칠판 요렇게지. 오른쪽에서 들어가지. 왼쪽은 전부 뭐해?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거리가 나오긴 하니까 플러스인데 거리가 3D야. 전류세기는 2I고. 요것도 나오는 방향인데 거리는 D인데 전류세기 2I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거리 D, 전류세기 2I. 요거 되겠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A점의 자기장세기, 요거 두 개 더하면 B점 자기장세기, 요거 두 개 더하면 C점의 자기장세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합성 자기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억해. A점의 자기장 방향. 야, 요거랑 요거 더하면 플러스 I가? 플러스니까 뭐야?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하면 되잖아. B점 자기장 방향. 야, 마이너스 D분의 I가 크나 플러스 D분의 2I가 크나? 플러스 D분의 2I가 크지? 그러니까 뭐야?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센 건 이거 두 개 더한 게 크니? 아니면 C점에 3D분의 I랑 D분의 2I 더한 게 크니? 절대값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크지? 그러면 방향은 반대지만은 세기는 어디가 제일 크다? 오케이.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기억리에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5번. 5번은 쉽습니다. 보자. 지금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맞니? 맞지? 전류 맞나? 범수 맞나? 그럼 이렇게 감으면 되나? 그럼 어떻게 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리고 각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했지 내가? 접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방향이 각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지. 그럼 A는 남쪽, B는 서쪽, C는 북쪽, D는 동쪽.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자, 이거 한번 보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얘들아. 들어가는 방향 X니까. 그럼 봐.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면 이렇게 감아야지. 그럼 표시하자.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 그리고 접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는 봐봐라. 방금 전 문제에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지구의 자기장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풀었거든. 근데 칠판 봐. 여기에 지금 지구 자기장 영향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있지. 근데 6번 문제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표시해보자. 요 위치에서 나침반이 저 위쪽을 가리키는 이유가 이거잖아. 표시해. 뭐가 있기 때문이야?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어디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전류와 관계없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건데 접선 그리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존재하는 거고. 또 접선 그려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뭐가 생겼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 있는 거지. 그럼 칠판 봐줘. 요게 원래 지구 자기장만 있을 때지. 쌤 봐라. 오른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일로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어디 쪽? 바로 북동쪽을 가리켜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 자기장이 왼쪽 방향, 서쪽 방향이니까 나침판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표시해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돌아간 각도가 되겠지. 누가 좀 더 많이 돌아가야 돼? A가 좀 더 많이 돌아가야지. 왜? 더 가까우니까 자기장이 세잖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잖아. 어쨌건 북동쪽하고 어디 쪽 가리키면 되는 거야? 북동쪽 맞나? 북동쪽 맞네. 북서쪽 가리키면 되는 거야. 찾아봐.
북동쪽, 북서쪽 가리키는 거 찾아봐. 여기 있잖아. 몇 번이 답인 거야? 5번이 이 문제의 답. 5번 맞나? 5번 맞지? 5번이 이 문제의 뭐가 되는 거야? A가 그나 A니까 4번이구나. 오케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A니까. 4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지구 자기장을 무시해도 되는데 7번 봐라. 칠판. 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잖아. 맞지? 어쨌건 항상 직선도선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집중해야 돼. 칠판 봐야 돼. 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왜 보고 있냐. 전류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든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니까 A 도선이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은 이 둘 중에 하나야. 북쪽 아니면 남쪽. 요 둘 중에 하나만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야 아마 A 도선이. 같은 이유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건 이렇게 전류가 흐르건 요렇게 동심원을 만들 거 아니야.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에 하나잖아. B 도선이 만들 수 있는 게. 맞아? 그럼 접선을 그어보면 B 도선이 만들 수 있는 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나침반 N극이 어디 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북동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거야. A 도선은 요 방향 자기장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B 도선이 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야만 합성했을 때 어디 가리킬 수 있으니까 북동쪽 가리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잖아. 아, 그러면 A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렇게 감싸지면 요 자기장을 만들잖아. 안 되잖아.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요렇게 하니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A 도선은 나오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B 도선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요 자기장이잖아. 안 되잖아. 요렇게 해야 요렇게 감으니까 요 자기장 만들 수 있으니까 얘도 나오는 전류. 해서 둘 다 나오는 전류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자. 8번. 자, 기본적으로 무슨 자기장이 있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북쪽을 향해 있지? 이 그림 봐봐. 너희가 봐서 나치면 이렇게 있었잖아, 원래? 어디로 돌아갔니? 이렇게 돌아간 거 맞나?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생겼다는 거야?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지? 아래쪽으로 흘러야 도선 위쪽에서의 자기장은 왼쪽이지만 도선 아래쪽의 자기장은 어디가 되노? 오른쪽이 되거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 통합각에서 했잖아. 다이오드의 경우에, 반도체의 경우에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B가 P형, A가 N형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A는 플러스 극이다. 이니까 마이너스 극이 틀렸고 A는 P형 반도체 아니고 N형이니까 틀렸고. 답 뭡니까? 디귿. 나침반에 형성되는 자기장 방향 여기 있잖아. 어디 쪽? 오른쪽 편. 동쪽이 되는 거잖아. 답 뭐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되냐? 자, 9번 풀고 좀 쉬자. 자, 9번 보자. 자, 지금 쌤 봐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거든. 그리고 표시해라. 요게 오른쪽 편이 요게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죠. 원래부터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요것도 지구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흘러서 동심원을 그려보면 요렇게 자기장, 요렇게 자기장. 지훈아 자주 말고. 됐지? 그러면은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접선 방향이고 요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게 접선 방향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렇다면 나침반 N극은 지금 반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 요게 무슨 각? 세타. 돌아간 각도가 되겠지. 원래 오른쪽 가리키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리키면 되지. 요게 뭐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돌아간 각도. 그럼 얘들아 어디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노? 동아야 어디가 더 많이 돌아가야 되노? 오른쪽이 많이 돌아가나 왼쪽이 많이 돌아가나? 오른쪽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지. 왜지? 나침반이 도선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방향상으로 보잖아 얘들아. 방향상으로 보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고 5번도 답이 될 수 있다. 방향만 보면. 그런데 오른쪽 게 더 많이 돌아간 그림은 보기 몇 번이야? 3번 보기잖아. 오른쪽으로 더 많이 돌아간 거 맞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볼 텐데 한번 볼래? 이 원형 전류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거를 직선도선 하나, 직선도선 둘, 직선도선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돼.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전류 흐르고 요렇게 전류 흐르고 요렇게 전류 흐르는 거니까 요렇게 전류 흐르면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 맞지? 왼쪽은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는 자기장, 왼쪽에 나오는 자기장. 요렇게 전류 흐르지?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 맞지? 또 이렇게 전류 흐르면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나오는 거 맞지? 직선도선 기준으로. 이거는 할 수 있죠, 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 그림 볼래? 원형도선 내부는 어떤 자기장이 생겨 있어?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겨 있지. 원형도선 바깥쪽은 어떤 자기장이 생겨 있어?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 있지. 그럼 뭐가 확인이 돼? 내부하고 외부는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굳이 둘 다 확인할 필요가 없네. 하나만 확인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직선도선처럼 엄지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네 손가락을 전류로 잡아주고 이 엄지손가락을 원형도선 내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 칠판 안쪽을 가리키고 있지?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전류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원형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가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고민할 거 없이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그리고 직선도선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하나 써주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원형도선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바로 중심 방향의 자기장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중심의 자기장 세기.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나오잖아.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 세기는 그랬잖아. 그럼 반지름이 6.28이니까 미터로 고치면 도선과 중심 사이 거리가 0.0628이고 전류세기 1A고 여기 뭐 써주면 돼? K' 써주면 돼. 계산 안 해도 괜찮아.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돼. 됐어? 이게 원형도선의 자기장 세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 2번 문제에서 지금 얘들아 봐봐. 요렇게 하면 내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내부의 작은 원형도선이 위쪽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자기장 세기가 0 되려면 바깥쪽 원형도선은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해야 아래쪽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니 바깥쪽 원형도선은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장 세기가 0 되려면 심한 말이 요게 누군데? 작은 원형도선의 자기장이잖아. 그러면 큰 원형도선은 2D분의 IY 요건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IY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바로 EI. 전류가 EI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EI의 전류가 흐르면 되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리가 반지름이 R이고 전류색이 I인데 그때 자기장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B라고 했어. 맞지? 근데 쌤 볼래?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반으로 만들어서 두 개를 뭐 한 거 이렇게 겹쳐 놓은 거잖아. 지금 원형도선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반지름이 2분의 R 된 거잖아. 반지름이 2분의 R 됐고 반지름은 2분의 R 됐는데 전류세기는 똑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그 원형도선 몇 개가 겹쳐져 있는 거야. 두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됐나요? 그럼 요거 얼마가 되는 거지? 계산하면 R분의 4I가 되니 요거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4배니까 답은 몇 B? 4B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B가 아니고 답은 4B가 돼야 되겠지. 됐냐? 근데 이 원형도선하고 사실 원리가 똑같은 게 솔레노이드거든. 한번 봐봐. 지금 이거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그림이거든.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요 도선은 뒤로 들어가 있잖아. 이 뒤로. 요 도선은 앞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야. 똑같아 원형도선하고. 그럼 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으로 뭐 해줘? 항상 화살표 그려주고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면 틀린다. 무조건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알겠지?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은 자기장.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 이 자기장 세기는 이제 다른 상수를 써야 되니까 K2' 써주면 되고 야 코일을 감을 때 엉성하게 감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감으면 자기장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다가 뭘 곱해준다? 전류세기를 곱해주면 그게 솔레노이드의 뭐가 된다? 자기장 세기가 된다. 뭐 그 정도. 1번 한번 볼까요? 야 플러스 그 긴 거 아이가? 요렇게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뭐 해야 되노? 요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화살표 그릴래? 왼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요거는 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뒤로.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가리키니까 D가 N극 되면 되잖아. 이렇게. 됐나요? 이번에 길이가 0.2, 가문수 횟수 55A다. 자, 이거잖아. K2'의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요거잖아. 곱하기 전류세기. 얼마야? 5A. 요게 답이야. 계산 안 해도 좋아. 신경만 세워. 요게 K2'NI잖아. K2'N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야 3번 더 봐봐. 이거 뭐 일단 전류 방향부터 찾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그림 잘 봐. 요 도선이 원통 뒤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뒤에 있으니까 그럼 오른쪽이 N극, B가 N극. 요거는 도선이 보이잖아. 요렇게 가보니까 A가 N극. 요거 도선 보이잖아. 요렇게 가봐야 되지. 그러면 화살표 왼쪽. 그러면 A 쪽이 N극 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 니은하고 디귿. 요건 뭐 쉽게 할 수 있죠.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요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요렇게 감싸지면은 요렇게 가야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자기장이 형성되고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일로는 뭐야? 들어가는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나침반 N극은 화살표 방향 가리키니까 어디 가리키면 돼요? 왼쪽 가리키면 되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같이 한번 봐보자. 1번. 지금 보면은 원형도선인데 나침반 N극이 저 뒤쪽, 칠판 저 안쪽을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면 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뒤쪽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손가락을 딱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류 방향은 B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전류 방향이 되겠네. 원형도선에 흐르는 방향은 B다. 오케이.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OP에서는 N극 가리키는 방향은 쌤 뭐라 했지 아까? 원형도선 내부와 외부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잖아. 답은 기역, 니은만 정답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거든. 맞지? 요게 이제 지구 자기장인데 보니까 요 방향으로 뭐가 생긴 것 같아? 전류의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나침판 N극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켜줘야 돼? 원형도선 자기장이 오른쪽 가리켜야지.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면 되지. 됐어? 그러면 자, 이 세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장을 강하게 형성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제일 간단한 건 저항값은 감소가 돼야 전류가 증가하고 많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지. 반대지. 감소시켜야지. 이 회전각도를 크게 하려면.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 많이 흐르고 자기장 많이 생기니까 많이 돌아가겠지. 그리고 AB를 바꾸어 본들 방향만 바뀔 뿐이지 돌아가는 정도가 바뀌진 않잖아. 틀렸잖아. 답은 니은만 정답이지. 3번에 지금 그 중심 O에서 자기장 세기 0이래 얘들아. 그럼 봐봐. 당연히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현재 바깥에 이거잖아. 그럼 안쪽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안쪽은 이렇게 되고 방향은 반시계. 근데 안쪽 도선은 중심과 조금 더 가깝지 않니? 좀 더 가까우니까 전류 세기가 좀 작아야 자기장이 동일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I0보다는 조금 작은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지.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고 I0보다 작다니까 몇 번이 답인 거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4번) 볼게. 자, 문제에서 P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장 세기 0이라고 했고 이 원형도선이 지금 이렇게 맞나 얘들아? 그러면은 적어볼래? 나오는 방향으로 문제에서 B0라고 했거든. B0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범수야. 그러면은 자, 이 원형도선은 나오는 방향으로 B0를 형성했으니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직선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형성해줘야겠지. 방향은 뭐 들어가는 방향 맞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직선도선까지 거리가 D고 전류색이 OI인데 그 값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B0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그대로 하고 얘를 10I로 바꾼대.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지. 전류세기가 2배가 되면 요게 바뀌어야지. 얼마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류세기 2배 됐으니까 자기장도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놓고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B를 합성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합성 자기장이 마이너스 B0가 되겠지. 어차피 세기는 방향 무시하고 크기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 B0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떤 상황이지? 원래 플러스 B0, 마이너스 B0 0이었는데 직선도선 전류를 2배로 만들면 플러스 B0랑 마이너스 2B0를 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됐어요? 그럼 저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지. 자, 5번 한번 봐봐. 지금 보면 이제 종이면의 세기 I인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하고 이제 B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B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각각 2I랑 I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알겠지만 전류 세기가 2대 1이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대 1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적어볼래? 2I일 때의 자기장 세기를 2K라고 두면 I0일 때의 자기장 세기는 뭐가 되는 건데? K가 되는 거 맞지?
단순하게 적은 거지. 근데 봐봐리. 자, 직선도선은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거든. 오케이? 그런데 I0가 흐를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였어. 근데 얼마를 증가시키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K만큼 증가를 시키니까 마이너스 B0가 플러스 B0가 됐으니까 자기장이 얼만큼 증가한 거야? 2B0만큼 증가한 거야. 요거 이해합니까? 단순한 더셈 뺄셈이잖아. 그러면 결론은 무슨 뜻인데? 아, I0일 때가 K라고 했으니 K가 2B니까 I0일 때는 자기장 2B0를 만들다가 2I0가 되니까 4B0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원형도선의 전류가 많이 흐르니 들어가던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원형도선이 어떤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2B0일 때는 마이너스 B0였다는 얘기지? 아, 직선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를 형성하고 있었겠지. 그래야 들어가는 방향 3B0, 나오는 방향 2B0 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류를 2배로 만들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4B0가 되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4B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B0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거든.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해놨잖아. 들어가는 방향 3B0. 세기는 어차피 크기니까 답은 몇 B0? 3B0 이렇게 답을 하면 되죠. 됐니?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6번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 얘들아, 그림 봐봐. 근데 있잖아, 또 A는 또 I0에 뭘 형성하고 있어? 들어가는 방향을 또 형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원형도선도 들어가는 방향, 원래 균일하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지? 그럼 무조건 O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B는 무조건 하고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바로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과 균일한 자기장을 더한 것과 B가 만든 자기장이 어때야 돼? 같아야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B는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세기 I0보다는 더 큰 전류가 흘러야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 I0보다 커야 되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맞지? 방향은 전류 방향 위쪽 방향이고 I0보다 더 큰 전류가 흘러줘야 원형도선과 균일한 자기장을 합한 것만큼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냐? 7번. 자, 긴 게 불었으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감싸지면은 내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가리킬 거고, 이렇게. 맞나? 그러면 A, B, C 중에서 B에서 당연히 내부니까 자기장이 제일 세겠지? 오른쪽으로 나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A, B의 자기장 방향은 반대잖아. A는 왼쪽, B는 오른쪽이니까. 코일의 오른쪽 끝부분이 N극이니까 이것도 틀렸잖아. 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되니? 자, 8번입니다. 방향부터 찾자. 지금 이렇게 감싸주면 되지.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가리켰어. 오른쪽이 N극, 얘는 이렇게 감싸주면 되지. 그럼 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켰으니까 왼쪽이 N극. 얘들 둘 사이에는 무슨 힘? 청력이 작용. 요건 요렇게 감싸지면은 오른쪽이 N극. 요렇게 감싸지니까 왼쪽이 N극. 이것도 뭐야? 청력이네. 그럼 둘 다 청력이니까 답은 3번 하면 되네. 자, 9번 갈게요. 자, 지금 전류가 잘 봐야 되는 게 요렇게 흐르는 거 맞지? 뒤로 이렇게 요렇게 흐르는 거 맞지?
그럼 내 엄지손가락이 어디 가리키고 있어? 위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요것도 S, 요것도 S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 자석을 솔레노이드가 밀 거 아니야. 그러면 눈금의 무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눈금이 증가한다. 전류 세기가 증가하면 눈금은 증가한다 해야지. 누르는 걸 더 세게 누를 테니. 반대로 하면 아래쪽이 N극 되고 위쪽이 S극 되니까 자석을 들어 올리겠지? 감소하겠지. 답은 기억 디귿이지. 돼요? 10번. 한번 봐봐라. 자, A로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요거거든? 요거 봐봐. 요게 A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럼 아래쪽이 무슨 극이야? N극 돼요. N극과 N극은 청력이잖아. 그럼 자석을 미니까 무게가 커지겠지. 그러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몇 g이 된다는 얘기야. 자석을 누르니까 아마 102g 되겠지. 문제에 주어진 값이야. 그 다음 반대로 B로 전류가 흐르면 아래쪽이 S극 될 테니 이 N극을 들어 올리지. 그럼 눈금이 좀 작게 나타날 테니 94g. 야, 둘의 중간값이 얼만데? 98g 아이가. 그럼 원래 뭐야? 원래 질량은 98인데 4g만큼 눌렀다가 4g만큼 들었다가 하는 거잖아. 맞냐? 기억. 저울의 눈금이 102일 때 적어놨잖아. 전류 방향 A. 오케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눈금은 94, 98이네. 오케이. 야, B 방향이면 지금 자석을 뭐 해주고 있는 중? 들어 올려주고 있는 중인데 전류세기 증가시키면 더 많이 들어 올릴 테니 94보다 더 작은 값을 가리키겠지. 답 뭡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